네, 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조성문이고요. 저는 이제 그 오전에 참 너무 이 빛이 진짜 강하네요. 여기 서서 보니까 그 오전에 정말 이제 대단한 분들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오후에는 저는 그냥 좀 이렇게 가벼운 얘기를 해볼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제가 하려는 얘기는 왜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가기로 결정을 했는가? 그 저도 뭐 서울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이렇게 여기서 게임빌에서 이제 뭐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뭐 재밌게 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근질근질 해가지고 굳이 또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갔는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갔고 가기 전에 고민을 당연히 많이 했어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꼭 뭐 실리콘밸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쭉 있었지만 약간 다른 환경에서 뭐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했던 입장에서 그때 어떤 고민을 했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제가 이 동네에서 산 지가 한 6년 정도 됐고 그 전에 2년 정도는 LA에 있었는데 막상 또 살아보니까 뭐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뭐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자기가 이제 뭐 실리콘밸리에 가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실리콘밸리 아니더라도 지금 뭐 이렇게 좀 다른 환경에서 한번 일해보거나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와,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왜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냥 저는 아, 그러니까 누구나 여행하는 건 좋아하지만 저도 뭐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다른 문화나 다른 사회에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띄는 경험 같은 거 하잖아요. 새로운 것들 보고 자기가 원래부터 알아왔던 거랑 되게 다른 문화나 다른 분위기에서 사는 사람들 보게 되고, 그리고 공부가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른 좋은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막연하게 좀 다른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게임빌에서 한 7년 정도 있었는데 있으면서 그때 제가 관찰했던 건 뭐냐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습니다. 게임빌에서. 그때 관찰했던 건 뭐냐면 기업 가치가 말도 안 되게 높은데 저쪽 동네가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하다. 저는 이제 블로그를 제가 쓰고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워낙에 좀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을 풀러 사람을 만나서 물어봐야 되고 거기 가가지고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왜 그런지 궁금하다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IT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기 뭐 마찬가지지만 약간 성지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리고 정말 저곳에서 일어나는 혁신이라든지 뭐 그런 맨날 듣는 얘기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건지 궁금하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제 후배가 이런 얘기 했어요. 뭐 형 왜 굳이 거기 가려고 해요? 지금 뭐 게임빌에서 지금 게임빌 회사도 잘 되고 있고 형도 이제 어느 정도 입지도 다지고 있고 여기서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다 버리고 떠나고 다시 또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이 늘 기억에 남고 그거를 이제 계속 그 대답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대학을 이제 다니러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게임빌에서 합류한 친구였는데, 너 서울에 왜 왔냐? 왜 대학을 서울로 가겠다고 결심을 했고 왜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냐? 물어보니까 뭐 이쪽에 기회가 많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이제 만나는 사람들 그런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런 게 즐겁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IT 쪽에서 서울은 어딜까? 서울 가서 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해가지고 서울은 실리콘밸리인 것 같다. 그래서 서울 가서 살아보자. 그래서 어떻게 가면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 뭐 불법 체류 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사는 게 어떨까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학교를 통해서 가는 게 가장 이제 안전합니다. 그래서 무슨 학교를 가야 되나 하다가 MBA를 알게 됐고, 그래서 MBA를 준비해가지고 UCLA에서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LA로 먼저 갔어요. LA에서 2년 정도 지내면서
내가 실리콘밸리로 꼭 가야 되는데 입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 고민을 하면서 계속 거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까 이제 음재훈 대표님이 그 1997년부터 99년까지 대학원 거기서 MBA를 하셨다고. 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MBA를 했는데 2007년에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졸업하면 막 구글 들어가고 이런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MBA 하던 중에 이제 금융 위기가 오고 시장이 다 가라앉고 2009년이 되니까 MBA 졸업생이 아주 매력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2009년에 왜냐면 금융 쪽이 다 망했으니까 다 망하면서 컨설팅도 같이 망하고 그러니까 MBA 졸업생을 받아줄 회사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테크 쪽은 회사들은 조금 잘 되고 있었는데 실리콘밸리에 가서 정착을 하려면 제가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취업 비자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이게 회사에 입사를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취업 비자를 안 받으면 3개월 내에 졸업 후에 3개월 내에 취업 비자를 안 받으면 뭐 그냥 이제 떠나야 돼요, 미국을. 예. 그래서 뭐 이제 고민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인터뷰를 뭐 계속 하고 20번 인터뷰하고 계속 떨어지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어드미션 받아가지고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했고요. 거기서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걸로 인턴십을 시작을 해가지고 인턴을 먼저 하고 인턴 한 다음에 풀타임을 꼭 받아야 되겠는데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인턴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그때도 이제 아까 이제 그 하영석 대표님이 이렇게 길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당시에 전략이 그거였어요. 이제 회사에서 있으면서 한국에서 제가 제일 이제 자신 있었고 한국에서 많이 했던 거 야근하기. 그래서 11시까지 남아 있기 회사에. 그 5시면 사람들 퇴근해요. 5시면 퇴근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저도 이제 오라클에서 일하면서부터는 5시에 퇴근하기 시작했는데 그 원래 5시에 퇴근한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원래 이제 6시까지 근무하는 게 알고 있잖아요. 9시부터 6시가 정규 근무 시간이니까 여기서도 9시부터 6시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5시에 사람들이 집에 가기 시작해가지고 쟤네들 뭐지? 왜 땡땡이 치지? 이랬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그 5시까지가 정식 근무 시간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그 그냥 야근하는 걸로 제가 이제 많이 거기서 했더니 제 매니저가 그걸 되게 좋게 봐줬어요. 야근하는 사람이 이 동네 없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별로 없는데 되게 안정적인 회사였기 때문에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일하게 된 오라클도 그렇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5시까지만 하고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좀 이따 발표할 때 말씀드리지만 집에 가서 되게 플렉서블 하기 때문에 어디서 일하든 별로 신경 안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다들 먼저 일단 집에 가서 식사하고 가족하고 시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끝까지 회사에 남는 걸로 이제 전략을 해가지고 그 덕분에 금융 위기 중에 풀타임 오퍼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비자 받는 게 원래는 많이 힘들어요. 취업 비자가 요즘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3대1 4대1 돼가지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춰도 30%만 비자를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아요.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데 그때도 안 되면 이제 미국을 떠나요. 지금 경기가 좋으니까 비자 받기가 어려운데 당시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비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점은 좋았어요. 비자 신청하고 바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거기 가기 전에 가졌던 그 과제 숙제 최대한 많이 배우자. 여기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제가 왜라는 궁금증 가졌던 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그 배우자. 그리고 그냥 그 과정 자체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는 거를 좀 이렇게 즐겨보자, 누려보자. 그동안 계속 이제 뭐 스타트업에 있었으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일하고 계속 정신없이 달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MBA 하는 동안에도 뭐 고생하고 그 이제 그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또 고생하고 이랬었으니까 좀 이렇게 즐겨보자. 그래서 이제 좀 살다가 보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를 좀 알게 됐고 이렇게 같이 즐기면서 좋은 점을 많이 보게 됐어요. 거기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좋은 점을 많이 보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좋은 점만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뭐 블로그 쓸 때도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열심히 썼는데 이제 요즘에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거는 참 힘든 점도 있구나, 많이 있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서론이 상당히 길었는데 일부러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그 브라이트 사이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뭐 제가 좋게 생각하는 점들 뭐 이거죠. 첫 번째로는 이거죠. 제가 이제 거기 가고 싶었던 것도 서울 가서 살고 싶다, 서울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것도 서울에 이제 좋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이끄는 회사들이 서울에 다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IT를 이끄는 회사들이 다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뭔지 배우고 싶고 그리고 그런 회사들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고 더 많이 배우고 싶고 그런 점이 이제 아주 좋은 점이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드랍박스의 그 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으면서 친구들 일하는 회사들도 가서 보고 봤는데 항상 뭐 이렇게 피자 먹으면서 사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제 한국에도 정말 분위기 좋은 스타트업들이 요즘에 많이 생겼고 좋지만 당시에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까지는 저는 그런 회사를 못 봤어요. 뭔가 정말 이렇게 회사 가는 게 기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못 봤고,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진짜 진지하게 재밌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브라이트 사이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말 이제 그 뭐 그런 이제 어떤 좋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으로서 거기 가게 되면 이런 회사에서 만약에 일하고 싶다. 그러면 메이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제일 유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만드는 쪽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는 거였는데 메이킹을 직접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메이커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제 디자이너와 개발자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이제 일을 했었는데 저는 뭐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MBA 졸업하고 이 일이 나한테 맞을 것 같다 싶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뭐 그런 쪽 방법도 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기본적으로 그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플렉서빌리티에 대해서 많이 존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생각하는 그런 뭐 문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회사든 제 주변 동료들이 다니는 회사를 포함해서 어느 회사든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회사에 반드시 너 내 얼굴 내 눈앞에 있어야 돼. 너 얼굴 내가 보여야 돼.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따가 박상민 씨가 마지막 세션에 그 말씀을 더 자세하게 해주시겠지만 뭐 집에서 일한다 아니면 근무하는 시간이 뭐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내가 뭐 할 일 하고 그다음에 또 돌아와서 3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이런 것도 이제 매니저랑 얘기만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이라든지 근무 장소에 대해서 서로 이제 부드럽게 생각하는 그런 점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 보면서 같이 이렇게 시간 같이 보내면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없으니까 바로 옆에 뭐 회의하고 있는데 옆에서 개 짖는 소리 들리고 이렇게 시간대 맞추기도 힘들고 그리고 바로 가가지고 바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자리에 이제 오늘은 뭐 집에서 일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전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시간 잡아야 되고 이런 게 불편한 점도 있는데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하는 동안에는 저는 이제 많이 이걸 누렸던 것 같아요. 시간을. 그래서 정말로 뭐 원하면 이렇게 일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이러이러해서 집에서 좀 집중해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일하겠다고 하면 누구나 다 잘 이해하고 동료들도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근데 이게 왜 가능한지 생각을 해보면 꼭 이게 뭐 이렇게 문화를 굳이 만들자고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그냥 이렇게 땅이 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아니면 수도권에 출퇴근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면 최대 2시간이면 어디든지 다 출퇴근할 수 있고 그 직접 갈 수 있는데 미국은 이제 뭐 도시하고 도시 거리가 5시간씩 되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야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던 사람이 LA로 갔는데 LA로 이사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뭐 자르고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면 또 계속 같이 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료들이 다른 도시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러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면 어차피 제 동료가 어차피 LA에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이 사무실에 반드시 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 입장에서도 너 반드시 내 눈앞에 있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 어차피 뭐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문화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원격에 있어도 상관없도록 문화가 또 발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회의에는 반드시 정말 그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제가 했던 모든 회의에는 원격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항상 해놔요. 그러니까 전화로 참석하든지 영상으로 참석하든지 굳이 원격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아무도 없을 때는 할 필요 없지만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는 그런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항상 하거든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플렉서블하게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 자랑 그러니까 뭐 제 이제 집에서 이제 그냥 본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냥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 뭐 샌프란시스코라면 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뭔가 저는 이제 서울에서는 당연히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아파트 사는 걸 제일 좋아했었고 집 단독주택 이런 거 싫어했었는데 또 이렇게 이런 이제 그 약간 자기의 이제 공간을 가지고 산다는 게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환경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뭐 좋아한다, 원한다 하면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제 뭐 가족 사진입니다. 딸이 지금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요즘에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면서 왜 행복한가 사람은 그리고 어떤 걸 하면 행복한가 가족하고 시간 많이 보내고 가족하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것 같고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 행복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도전하고 성취하는 건 항상 할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원할 때 자기가 자기 시간을 좀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어디 끌려다니지 않고 좀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삶이 쉽지 않았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주변 분위기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의 스타일을 만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또 그렇게 뭐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점들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그 LA에도 저는 제가 살았지만 실리콘밸리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뭐 산, 바다, 뭐 강 이런 자연 환경이 다 잘 이제 잘 조화를 이루어서 갖춰져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로 뭐 30분만 달리면 바로 또 뭐 바다도 있고 태평양 바다가 있고 그리고 또 30분 달리면 뭐 산도 있고 하이킹하는 곳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건강하게 그냥 이렇게 살기에 그냥 건강한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게 살기에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좋은 점이었습니다. 어, 그러면 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실리콘밸리 가서 제일 이제 반했던 점은 누굴 만나도 좀 흥미롭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흥미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일단은 뭐 비슷한 분야에 있으니까 저랑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문화권에서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 곳이고 다른 문화를 이제 존중하면서 살고 있고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 뭐 한국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의 삶은 자기가 이제 교류하는 사람들의 삶의 행복도만큼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좋은 훌륭한 동료, 정말 흥분되는 일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가 이렇게 또 교류하고 이제 친분을 갖는 사람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블로그에 조금씩 언급하기도 했고 그런 점들이 저는 이제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구나. 그 생각도 좀 해보게 됐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거는 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뭐 이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사 갔을 때는 뭐 충분히 이제 가격이 괜찮네 생각했었는데 2009년에는 요즘에 이제 모든 전반적으로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다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전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 됐고 아파트가 제일 비싼 도시가 됐고 뉴욕 맨하탄 빼고 뉴욕 주랑 비교하면 뉴욕 시티하고 샌프란시스코 시티를 비교하면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시티가 더 평균이 높아요 지금은.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실리콘밸리 전체가 다 산호제까지 다 같이 비싸졌어요. 여기가 비싸니까 이제 옆으로도 가고 오클랜드도 비싸지고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많은 자기가 이제 가져오는 돈 사업해서 벌든지 연봉을 받든지 가져오는 그 돈에 아주 많은 큰 부분이 그냥 집세로 다 날아가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만큼 또 누리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 뭐 세금이다 날씨세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한 몇 평, 20평 정도 되는 그냥 방 하나 두 개 정도 원베드 그 평균 그러니까 미디언 코스트인데 뭐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집값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꼭 3, 400만 원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수준에도 이제 구할 수 있는 데 많이 있고 룸메이트랑 같이 하면 2,000달러 정도로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가격이 올라가서 돈을 뭐 벌어봐야 집에다 쓰고 뭐 하나 이런 생각 좀 들죠. 집을 사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집 사더라도 집을 전체를 현금으로 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이제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사는데 집값 자체가 비싸니까 담보대출의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나이 한 70쯤 돼가지고 옛날에 집 산 사람 아니면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여기다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게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지금 뭐 음재현 대표님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좀 이따가 이제 오태호님이라든지 이제 부문장 맡아가지고 좀 잘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리더가 되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제 자리로 가고 이렇게 된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고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어렵게 느껴져요.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같이 제가 잘하는 걸 봐왔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뭔가 하면 그냥 조금 제가 실제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인정해주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 가면 이제 뭐 보스턴도 천재라 수재들 많아가지고 어려운 점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만큼 또 주변에 잘난 사람 많아가지고 어려운 점도 있듯이 이제 이거는 뭐 유버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네이의 이제 사진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올렸냐면 제가 작년 말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그 크런치 어워드라는 거를 갔어요. 가서 이제 약간 아카데미 어워드처럼 이제 그 스타트업들, 테크놀로지 이런 쪽에 이제 잘하는 회사들 시상식하고 이런 꽤 큰 행사였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프로덕트 헌트를 만들었다든지 뭔가 유명한 거 만들어 가지고 그런 창업자들 나오고 아니면 이제 유명한 VC들 뭐 있죠. 시퀘어 캐피탈 뭐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고 귀 기울여 듣고 또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있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저렇게 이제 제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데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왜 처음에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6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영어를 잘하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회사에 이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이제
자연스러워졌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갔을 때보다는 지금은 뭐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좋아,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자신감 많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게 쉽지 않게 저한테 느껴져요. 이렇게 되려면 말도 잘해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되고, 그리고 자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가진 생각을 계속 설득을 잘 해야 되고, 자기 생각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점점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항상 챌린지인 거죠. 항상. 뭐 제 모국어가 아닌 말로 항상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내 말을 어디까지 저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까? 그것도 스스로 좀 의문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한번 이 숙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뭐 얼마 전에 워크숍을 한번 해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3일 동안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저만 이제 그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평생 산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같이 이런저런 깊은 얘기를 해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가지는 두려움이나 이런 게 그냥 좀 뭐 굳이 그런 두려움 안 가져도 되겠구나. 왜냐면 정말 이렇게 깊은 얘기 하다 보면 다 공감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사에서는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약간 썸바리 어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제 더 자기 쪽으로 편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고민점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워크숍 이렇게 해보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자, 해가지고 요즘에 제가 몇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점이 이제 챌린지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그 실리콘밸리는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사는 사회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비자로 시작해서 이제 영주권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에 대해서 뭐 신분상 그런 문제점은 없어졌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뭐 이민자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그런 도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자녀를, 지금 이제 제가 아이가 둘 있는데 키우는 것도 이제 주변에 가족이 없으니까, 뭐 친구들이야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자체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도 있고, 가족의 도움을 받기 힘든 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이민자로서 이제 그쪽에 정말 이렇게 그 완전 이제 융화돼서 살려면 그런 스스로 느끼는 어떤 도전들도 있고, 그런 점들이 저는 좀 뭐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동네에서 되게 이제 잘 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제 노는 건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집에 이렇게 하는 초대 이제 파티도 가보고, 뭐 이렇게 가서 이제 지내보면 재미는 있는데, 과연 저런 집을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래서 워낙 이제 잘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서 정말 이렇게 꿈도 갖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교된다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문화권,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드렸는데, 어, 그 저는 이제 정말 얻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들, 그리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하고 이제 보게 되면서 다른 생각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 그리고 뭐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있어서 꼭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거 제가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여기서 이제 오늘 강연하면서 이제 또 앞으로도 이 다음에도 들으시게 되겠지만, 이렇게 자기가 편안하지 않은 공간에서 있을수록 자기는 성장한다고, 사람은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지 않은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계속 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얼마 전에 그 다니던 회사를 지금 그만두고, 지금 아주 편안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 과연 잘한 선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제가 요즘에 이제 또 새로운 일 시작하고 또 새로운 이제 뭐 돕는 일도 하고 하면서 낯선 곳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쉽지 않고 지난 몇 달이 저한테는 많이 힘든 시간이었어요. 예, 그 아까 좀 전에 이제 다크 사이드 말씀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뭔가 이렇게 썸바디가 되고 싶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회사에 다닐 때는 그냥 회사에 다니는 누굽니다. 뭐 회사의 소속이다. 뭐 이렇게 하면 회사가 알려진 회사면 그냥 뭐 큰 이제 그냥 그거에 묻혀가지고 사는 건데 회사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이제 대표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그런 새로운 도전이 그래서 아까 이제 이혜인 대표님께서 창업하기 전에 뭐 했던 여러 가지 일들 말씀하셨는데 뭐 하루에 얼마에 하니까 몇 달러로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도전들이 있고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몇 가지 재밌는 프로젝트들 한번 해보려고 제가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하게 되면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도전을 계속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강연 마치겠습니다.